안녕하세요. 주식 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오늘은 초전도체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분산의 공식입니다. 포트폴리오 분산의 공식인데 배경 화면이 결과적으로 시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특정의 자금이 있고 이 자금 자체가 만약에 한쪽으로 쏠린다면 이쪽에 들어가 있던 자금 자체가 일부는 이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상당히 한정된 자금 속에서 결국 로테이션을 보여주니까. 그래서 약간 어그로 관점입니다만은 초전도체, 물론 이제 상온 초전도체입니다만은 전도체를 나눠봤습니다. 약간 나눠봤는데 전도체죠. 예, 저는 전기전자니까 이거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도체니까 우리가 말하는 전류가 통하는 거죠. 여기에 반이 들어가니까 반도체겠죠. 그래서 이 초전도체 테마가 전기 배터리와 반도체 관련주를 초월했다. 초를 쳤다. 초월했다 볼 수도 있고 한자는 초자입니다만 초월했다 볼 수도 있고 변동성이 한편으로는 이 친구들의 힘을 초를 쳤었다 그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간단히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결정적으로는 초반도체, 초전도체 관련주가 어느 정도 죽어야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 자기 길로 가느냐 그렇게 좀 놀리면 약간의 어그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제가 저만의 방식으로 오늘 한국의 배터리 관련주가 일어선 이유 최근에 뭐 마디 가격 관련해서도 포스코홀딩스 50만 5천원, 에코프로 103만원, 107만원 다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요걸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오프닝은 길었네요. 근데 이건 약간 어그로입니다. 초전도체, 초월했다, 초를 쳤다 같은 말이죠. 전기차를 도체, 반도체를 자 이렇게 보는데 오늘 이제 네이처지에서 실제적으로 LK99 같은 경우는 네이처지니까 어느 정도 이제 사이언스지하고 네이처지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거는 뭐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를 보긴 좀 어려운데 뭐 저렴체대 그러다 보니까 뭐 관련 종목들이 다 줄줄이 하한가의 쓴맛을 봤습니다. 대표적인 뭐 서남, 원익PN, LS 전선, 뭐 인지컨트롤스, 뭐 LS 네트웍스, 비츠로테크, 한양ENG, 모비스 다 같은 섹터들이죠. 근데 제가 그래서 시간이 나가지고 시간을 내서 실제로 초전도체 테마군으로 움직인 종목들 여기에는 두 개 정도는 지금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시가총액 제일 큰 이 친구는 빠져 있습니다. 누구? 신성 델타테크하고 파워로이스. 왜냐하면 파워로이스는 오늘 거래가 정지됐으니까 뭐 다음 거래일에 하락할 확률이 거의 상당히 높죠. 신성 델타테크가 많이 버틴 것 같습니다만 신성 델타테크도 시간의 하락 자체가 여전히 뭐 7%니까 어느 정도 약간은 급등주 패턴에서도 이거는 저는 끝났다고 일단은 판단을 합니다. 주가 관점에서 말이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다른 거 조금 변동성을 놓고 보면요. 조금 보는 방법에 따라 조금 다른데 만약에 원익PN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쵸? 원익PN 같은 경우는 이게 똑같은 하한가 음봉이 나오더라도 기술적으로 전고점에서 맞고 밀린 거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이런 패턴 자체는 끝났다고 보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초전도체는 끝났다. 테마주로 이렇게 보면서 이걸 풀어갈 건데 시가적으로 이 친구들의 종목이 한 20개 정도가 넘더라고요. 얻어 붙이면은. 근데 이게 제가 시가총액을 오늘 종가 기준으로 다 합산해 보니까 대략 6에서 7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6에서 7조 원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반도체 테마라든지 또는 2차전지 배터리 테마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셈법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이 친구의 변동성이 30% 정도의 변동성이라면 곱하기 자금을 올리는 관점에서는 점상으로 찍는 게 아니니까요. 보통 3배수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단순 계산이지만 결과적으로 20조 원, 30조 원의 파워 자체도 움직일 수도 있기는 있어요. 7조 원을 30% 올리려 그러면 7조 잡으면은 2조 원, 2조 원이 올라야 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약간 어그로 셈법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게 변동성 자체가 워낙 30% 이상씩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초전도체가 일정 부분 반도체와 전기 배터리와 도체, 반도체 관련주를 초월했다. 초를 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거기를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실 에코프로는 오늘 재료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시면 올랐지만 재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재료에 갖다 붙이기 따라 다릅니다만 재료는 별로 없어요. 그냥 캔들 기준으로 마디 가격에 닿았을 뿐인 거고. 에코프로가 내일 일정에서 이동채 회장에 30 있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란 법은 없는 거죠. 근데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주식시장에는 이렇게 풀 수 없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생기기도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어그로를 조금 더 퍼즐을 맞춰 보겠습니다.
시장에 초전도체 테마주가 들어온 시각이 언제냐면 정확하게 7월 31일입니다. 7월 30일. 그 가장 출발점이 퀀텀 에너지의 지분을 갖고 있는 투자를 한 바로 신성 델타테크가 지분이 가장 많았던 거죠. 근데 신성 델타테크가 이 LK99이 시장의 어떤 시장에서 화두가 된 것은 7월 31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본격적으로 움직인 날은 바로 8월 1일이고요. 8월 1일. 일단 7월 31일과 8월 1일을 잠깐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초반에는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또는 서남 정도만 움직입니다. 절연. 네. 서남 정도만 같은 식으로 움직였죠. 여기에 특성까지도 같이 움직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출발이 대부분 인터벌은 좀 있습니다만 7월 31일부터 8월 좀 늦은 친구들은 8월 2일 정도부터 엄청난 기세를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반도체부터 잠깐 이야기를 하면 반도체부터 이해를 잠깐 해보면 반도체니까 이쪽에 두 문제죠. 반도체부터 보게 되면 HBM 관련 중에서 가장 투기적인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맞습니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가 꺾였던 시점을 놓고 보면 딱 8월 2일입니다. 8월 2일. 이오테크닉스 레이저 마커 장비입니다. 초전도체가 본격적인 힘을 발휘할 때 8월 2일날 흔들렸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워낙 강하기 때문에 버티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 친구도 그날 흔들렸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재미난 거는 자,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변동성을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짜 맞추듯이 하는데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포스코 홀딩스의 주가 흐름은 7월 27일 날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 비하면 75만 150만원을 터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그 다음 거래일 날 7월 29일 거래일부터 다시 바뀌게 되는데 26일이죠. 그러면서 잠깐의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 초전도체가 8월 1일부터 날아갈 때 동안에 단 한 번도 배터리 관련주들은 그 8월 2일의 시가를 넘지 못합니다. 이 친구가 고점을 낮추는 사이에 초전도체는 아예 반대 수급을 보여줬죠. 에코프로도 똑같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는 포스코 홀딩스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했을 뿐이지. 날짜 기준으로 그러면 우리가 짜 맞춘 듯이 얘도 8월 1일입니다. 짜 맞춘 듯이 어느 정도 시장은 일정 부분 과도한 이쪽으로의 쏠림 자체가 초월해버린 이 수급 자체가 분산이 되면서 이쪽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어느 정도 충분히 많이 빠졌다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란 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말이죠. 너무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주가를 또 다른 종목도 한번 봤습니다. 그럼 PSK 홀딩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한 HBM 관련 중에서 리폴로 장비의 대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SK 홀딩스가 같이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갑니다. 7월 27일. 7월 27일은 왜 올라갔느냐? 7월 27일이 배터리 관련주가 7월 26일 날 최고점을 찍고 빠지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HBM 관련주는 최고가를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8월 2일 날 똑같이 빠집니다. 무슨 날이죠? 8월 2일은 가장 국내 증시에서 초전도체 관련 테마주가 강하게 갈 때입니다. 아까 봤던 대로 점상이란 것도 보여주는, 예를 들어서 서남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8월 2일부터 그냥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날이 아마 8월 2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연의 일치 같지만은 정말 짜맞춘 듯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초전도체 초월했다, 초를 쳤다. 저는 초월하면서 초를 치면서 수급을 초월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일어난 이유가 어느 정도 풀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인사이트를 가지고 만약에 내일 이후부터 장을 본다면 이제 초전도체는 제가 꺾였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는 다시 포스코 홀딩스는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의 마디 가격에서 하락 변동성이 완충되게 됩니다. 하락보다는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이 장을 잡아주면서 어떤 그림이 나올까요? V자 반등에 대한 급등 가능성은 낮지만은 다시 한번 105만원에 대한 마디 가격 150만원 기준으로 마이너스 30%에 대한 지지 가격이 나오면서 다시 점진적으로 MSCI 액티브 자금의 수급이라든지 에코프로 머틀지의 상장 이슈라든지 또는 이동체 회장의 결과는 알 수는 없지만 설령 대법원 3심에서 어느 정도 현 2심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파워 자체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반도체 HBM 관련주
만약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시원하게 다시 자리를 잡는 그림이 있죠. 여기에 한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초월했다고 했으니까 이 과정 중에서 이 초월하는 자금,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전기차나 배터리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을 뺏은 자금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8월 8일입니다. 8월 8일, 8월 8일, 88888888 중국 맞습니다. 중국이 8을 좋아하죠. 그래서 예전 2008년 베이징 올림픽도 8월 8일 날 열렸었죠. 저녁 8시에. 정말 기가 막히게. 저 약장사해도 될까요? 중국이 요크의 어떤 70개국의 방한 허용 날짜가 8월 7일 마감하고 8월 8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의 반응 자체는 거의 8월 10일 정도에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금들은 실제적으로 호텔신라의 차트인데 어느 정도 초전도체의 자금과는 상관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벨기에의 문제인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초월했던 초전도체의 자금 자체는 결정적으로 반도체나 배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을 좀 막은 상태에서 그 자금을 저쪽으로 좀 몰아갔었고 중간에 들어왔던 중국 요크 관련주는 그들만의 새로운 자금입니다. 분산이란 공식이 필요 없는 새로운 다른 자금,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내일 이후부터 장을 보는 관점에서 우린 뭘 봐야 될까요? 이제 초돈때는 안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반도체와 배터리 관련주의 하반 경직선과 종목별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상승 각도는 조금 벨기에의 문제고요. 상승 각도라는 것은 결정적으로 전체 시장의 파워 게임이 더 중요하겠죠. 조금 길었지만 한번 이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내일부터는 아마 초전도체라는 단어는 시장에서 조금씩 사그라들 것이고 다시 작게 어떤 섹터, 어떤 모멘텀에 개별주가 반응하지 않을까. 전 그렇게 보면서 내일 증시를 조심스레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죠.